별달빛 생각보다 엄청 예뻐요. 실제 색깔은 저거보다 좀 더 밝은 노란색이고. Very extraordinary. He is even more than anyone that you adore and love. So that I can get. 여기는 루브르 박물관이에요. 저기 보시면 저게 그 유명한 유리 피라미드인데, 저기가 대표적인 정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학생이면 학생 비자만 있으면 전부 다 무료예요. 그리고 사실 기다릴 필요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루브르 박물관은 원래 그 루브르 궁전이었다가 나중에 그 베르사유 궁전으로 루이 14세가 궁을 옮기면서, 그러면서 그 여기를 이제 소장품들을 보관하는 박물관으로 쓰기 시작했다 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장 유명한 모나리자가 있고, 또 3대 전시품으로 뽑히는 그 밀로의 비너스상하고 그 승리의 여신 그 니케 또 조각상이 있죠. 그 외에도 엄청 유명한 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슬람관입니다. 제일 낮은 지하 2층인데 엄청 여기 진짜 복잡해요. 여기까지 오는 거, 찾아오는 것도 힘들 거예요. 물어물어 찾아왔습니다. 루브르의 3대 걸작 중 하나인 밀로의 비너스상입니다. 보통은 아프로디테를 묘사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게 기원전 한 150년경인가? 그때쯤 만들어졌는데 되게 오래된 거죠. 근데 분실되었다가 밀로라는 섬에서 다시 발견이 됐다고 해요. 키는 한 2m 정도의 그런 조각상이고, 원래 팔 2개가 있었는데 없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아마 오른쪽 팔은 저 치마를, 흘러내리는 치마를 붙잡고 있었다고 하고, 왼쪽 팔은 뭐 과일을 들고 있었다고 하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사모트라케 섬의 니케입니다. 저쪽 밑에서 이제 모나리자를 보러, 모나리자는 이쪽에 있거든요. 올라오다 보면 반드시 마주칠 수밖에 없는 루브르의 3대 작품 중 하나인 승리의 여신상 니케. 여길 보면 밑에 있는 것하고 위에 있는 거 다 대리석인데, 저 위에 저 니케를 조각한 대리석이 파로스 대리석인가? 되게 좋은 거라고 해요. 밑에는 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도스 섬 사람들이 해전을 이긴 기념으로 만들어서 신전에다가 전시를 해뒀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여러 조각으로 다 부셔졌었는데 1800년대에 다시 이걸 복원을 해서, 저 오른쪽 날개는 원래 있던 거고 왼쪽 날개가 부셔졌었는데 오른쪽 날개를 번떠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크기는 한 2m 50 정도 된다 그러고, 원래는 팔도 당연히 얼굴까지 있었는데 아마 팔이 그 승리의 나팔을 들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유력하다고 하네요. 저렇게 니케가 뱃사람들을 축복해주러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뱀 머리에 살며시 앉는 그런 것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 몰려든 인파들입니다. 모나리자를 보는데 생각보다 되게 작아요. 모나리자는
모나는 우리나라 말로 여사라는 뜻이고 리사가 이름인데 아마 부유한 상인의 아내였을 거로 추측을 한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평생 저 작품은 어딜 가나 가지고 다니면서 간직했었다고 하네요. 저기 모나리자가 있는데 이 바로 뒤에 거대한 그림 하나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유명한 건데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그림입니다. 저 가운데 뒤에 광천하는 분이 당연히 예수겠고, 그리고 누가 있을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12세자 아닐까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저렇게 포도주가 있잖아요. 저 포도주가 부족했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말로써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들르크루아의 작품이에요. 당연히 가운데 프랑스 국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자유의 여신이겠고, 뒤에는 사람들이 혁명을 하고 있죠. 보통은 이게 프랑스 대혁명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프랑스 대혁명은 1789년인가에 있었던 거고, 요거는 7월 혁명으로 1830년쯤인가 그때 있었던 그 후의 혁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쪽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신의 왼쪽에 있는 저 총을 들고 있는 저 사람이 작가 본인의 모습을 투영한 거라고 하고, 저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이제 그 7월 혁명 뒤에 이제 2월 혁명이 또 있는데 그때를 배경으로 한 게 레미제라블 그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아이를 저 그림에서 이제 모티브를 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사실 엄청 큰데 주변을 살펴보면 딱 그 사이즈가 느껴지죠. 이 그림은 저 나폴레옹의 대관식이에요. 그래서 저 가운데 있는 저 왕관을 들고 있는 사람이 나폴레옹이고, 밑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그 나폴레옹의 왕비인 조세프입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뒤에 저 앉아서 약간 오른손을 들면서 축복을 해주는 거라고 하네요. 좀 실망한 표정으로, 좀 무기력한 표정으로 있는 저 사람이 이제 교황, 당시의 교황 바오 7세였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되게 사람들 표정을 자세하게 묘사해 놓은 걸로, 표정을 자세하게 묘사해 놓은 걸로 되게 유명해요. 근데 사실은 실제에 되게 기반한 건 또 아니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보면 저기 나폴레옹의 가족들이 되게 많이 와 있는데 실제로는 나폴레옹의 가족들이 저 왕비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저때 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저기 나폴레옹이 지금 왕비한테 왕관을 씌워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나폴레옹이 본인한테 직접 그 황제를 칭하는 그런 행사였어가지고, 그래서 저 교황도 사실 나폴레옹이 강제로 로마 교황청에서 거의 소환한 거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실제로 들루크루아가 처음에는 자기가 자신한테 저 왕관을 씌워주는 그림으로 그렸다가 나폴레옹이 그거를 퇴짜 맞췄다고 해요. 그리고 보면 교황청 사람들 표정이 되게 안 좋아요. 당연하겠죠. 자신들의 권위가 꺾이고
저 나폴레옹 황제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아폴론 갤러리로 저 춘정화들은 들루크루아가 그린 것들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저쪽에 이제 루이 14세가 썼던 그 왕관과 엄청 화려한 다이아몬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다이아몬드가 프랑스 왕조랑 몇백 년 동안 함께했던 다이아몬드들인데 그 중간에 분실도 여러 번 했다고 하네요. 다른 나라에 저당 잡힌 적도 많고. 그 국가 채무를 갚기 위해 다이아몬드가 저당 잡힐 정도면 엄청난 값어치겠죠. 처음에 인도에서 그 410캐럿짜리인가 원석을 발견을 했는데 그걸 가공하고 세공해서 되게 연마한 뒤에 140캐럿인가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다이아몬드 아주 영롱하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이아몬드에 환장하지. (400개의) 다이아몬드. 여기도 많은 다이아몬드. 진짜 보석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엄청납니다. 이 방은 그 왕실의 그냥 다이아몬드들을 모아놓은 그런 방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나폴레옹의 방인데 정말 화려하네요. 박물관에서 제일 화려한 것 같아요. 와. 샹들리에들이 끊임없이 있네. 안녕하세요.
비가 오는 베르사유의 정원.